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올려드리는 미코노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 PPI가 발표된 날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시장을 마사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파월은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책 금리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금리를 인상할 생각이 없다라는 밝혔는데요. 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가 협회 주최 행사에서 파월은 미국의 1분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면서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을 향한 이 같은 길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진 않았으나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매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의 2%대 목표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한적인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잠시 거론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거듭 밑줄 짝. 파월이 계속 거듭 강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락세로 가고 있던 주식 시장이 파월이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없어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거를 확인한 시장이 쫙 올라갔고요. 그거를 확인한 금리가 어떻게 됐나? 예, 하방으로 쫙 보이시죠?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죠. 땡큐 파월. 근데 여러분 또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호떡 뒤집듯 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홍콩 증권 거래소가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상장 지수 펀드 상품 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홍콩 가상자산 ETF 상장 이후 중국 본토에서 홍콩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스탁 커넥트를 통해 본토 거래자들도 ETF를 거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중국 본토에서는 가상자산 ETF 상품을 이용할 수 없고 해당 서비스는 홍콩에 거주하고 중개 계좌를 보유한 거래자들에게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이 이번 주 첫 거래일 순유출액 $0를 기록했습니다. 어저께 월요일 종가 기준이거든요. 자, 비트코인의 자금 흐름 데이터 제공업체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이날 GBTC에서는 순유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GBTC는 지난 3일 깜짝 순유입인 6,300만 달러로 연속 순유출 기록을 마감했는데요. 이후에는 390만 달러, 2,860만 달러, 그 다음에 0달러의 순유출 기조가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였지만 이후 9일에 자, 마이너스 4,340달러가 빠져나갔고요. 10일에는 1억 300만 달러나 다시금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의 하방을 이끌었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화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AI, 챗 GPT 이쪽도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픈 AI 이사회가 샘 알트만 최고 경영자를 예고 없이 해임했던 사태의 키맨 역할을 했던 일리아 슈츠케버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자, 이 슈츠케버는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죠. 자, 엘살바도르 지열 에너지로 3년간 474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성공했다. 엘살바도르가 2021년 이후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474개 약 2,900만 달러. 와, 여러분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국가 지정 화폐로 공식 지정했죠.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박이네요. 자, 식품 업체들이 일제히 호실적 환율 인건비 전기료 부담 분석도 세계 곡물 가격이 2년 새 25% 하락하는 등 국내 먹거리 체감 물가 오히려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는요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자, 몬트리올 은행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몬트리올 은행은 캐나다 은행인 거 아시죠? 자, 캐나다의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몬트리올 은행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선임될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CEO가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자, 미국 대선에 미치는 가상자산 산업의 영향력이 강력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가상화폐 확실히 띄우겠다라고 공언했죠. 자, 젊은 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액션인데 좀 지켜봐야겠죠.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더리움의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의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14일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바이든과 갠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가상자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치인, 개인 혹은 정당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미코노래 코인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초심을 회복해서 매일매일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